다주택자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취득세, 보유할 때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세금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양도를 해서 좀 주택수를 줄여볼까 아니면 증여를 해볼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증여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주택은 양도를 하는 게 좋다, 어떤 주택은 증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증여가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증여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는데요. 어떤 시기인지 어떤 요건을 좀 갖춰놓는 게 증여로 하기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항상 따라오는데 오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증여를 해줄 때는 특히 그 증여 후 양도가 되면 2월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2월과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 이걸 똘똘한 한 채 이쪽으로 다시 아마 회귀가 될 것 같은데요. 똘똘한 한 채로 갈 때 다주택자는 이제 양도하고 증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할 거냐, 제가 한 4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12%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하거나 타인한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소득이 좀 된다라고 하면 저가양수도를 통해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일시적 2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없이 고가주택도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단기보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단기보유주택은요, 2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기보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되는 것보다는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서 적은 걸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특히나 오래 보유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을 받는데 2월과세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증여받은 거를 10년 내에 팔면은 불리하도록 2월과세가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물건을 오랫동안 자녀들이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가 유리하죠. 그리고 저가주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조정지역 이외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증여 취득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하는 주택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할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지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거를 말씀드리면 요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여가 좋은 시기가 있다는데 언제 할 거냐, 자녀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녀가 세대 분리가 가능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각 1세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세대가 분리가 돼서 1세대가 되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시점은 이제 법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단 결혼을 한번 한 거죠, 그죠?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망하거나 이혼했거나 관계없이 결혼을 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법상의 중위기준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시점. 그래서 30세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안 했더라도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자녀들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시기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자녀들이 취업을 한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면 자녀들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 소득을 가지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중위소득이 얼만큼 있으면 되느냐?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약 한 239만 원, 240만 원 정도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40%가 넘는 소득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곱하면요, 40%를 1인 가구 239만 2천 여기다가 40%를 곱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월 한 100만 원 정도면 95만 6,805원이니까 월 100만 원 정도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한테 우리가 주택을 증여를 하면 자녀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 주택 증여세를 한번 계산을 해서 얼마나 자녀들이 부담을 할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이 10억짜리를 한번 줘보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10억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래도 서울 시내 이제 집값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 10억 정도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증여가액이죠. 여기서 증여공제 5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혼인을 했다면 1억 정도 추가 공제를 받는데 일단 우리가 취업한 경우를 가정을 했으니까 이 9억 5천이 과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율은 5억이 넘어가면요. 증여세 세율이 30%에 걸려요.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이걸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자녀가 10억짜리 주택 하나 받으려고 봤더니 2억 2,500만 원이요. 증여세를 이걸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자녀들이 좀 부담이 되죠. 이거를 연부연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한 번 내고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부연납으로 계산하면 한 3,75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10억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한 5, 6년만 3,750만 원 내라. 그러면 기업이 탄탄하고 급여가 이거 이상으로 훨씬 더 되시는 자녀분들은 주세요. 받겠습니다. 제가 증여세 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받은 월급 다 저금해도 모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주택을 줄 수가 없는 거냐? 자,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한테 주택을 주는데 전세를 5억을 끼고 5억에 대해서만 증여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당장 여기 살지는 않지만 전세 5억을 끼고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나 주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과세가액이 5억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공제 5천 받으면 과세 표준이 4억 5천이 되면서 4억 5천이면 5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율이 20%에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8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자녀들한테 8천만 원 세금 내라. 10억짜리 아파트 줄게. 10억짜리 주택 줄게 하면은 8천만 원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죠? 연부연납이 있죠.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1년에 1,300만 원 정도만 내면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좀 비교적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넘게 받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모아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자녀한테 주택을 주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한테 주택 주는 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취업할 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할 때는 자녀하고 꼭 같이 한번 상담을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취업하면요 자기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소비가 좀 많아지고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성향들이 본인들이 증여세를 내도록 하면은 소비 성향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는데 주택을 증여할 때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반 집을 또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지금 가정을 해서 우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피해가는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중과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자녀한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죠 지금?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거기에다 용산구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법률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집값 비싼데 왜 안 돼 있지? 이렇게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죠? 성수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그런 데들도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찍고 나서 아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증여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집을 주면 세율이 기본 세율 3%에다가 400% 합한 12%가 넘어가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는 거는 중과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두 번째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가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증여 후에 양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요. 2억에 취득한 물건을 한 5억에 증여를 하고 나중에 한 10억에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요, 그 증여라는 건 증여 받을 시점에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취득가액 5억에서 10억과의 차액, 5억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이것도 뭐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과세가 뭐냐면요, 이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 매매를 하면 증여 받으려고 일부러 취득가액을 높여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한테 줬던 그 증여한 물건에 대해서 10년 이내 매매를 하면 2월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2월과세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취득가액이 증여받을 때 취득가액 5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처음에 산 2억에 대해서 2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적용이 돼서 8억에 대한 차익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예,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월과세되는 10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는 자녀들이 비교적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12억 언더로 아직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건 비과세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증여를 해주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주택 증여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다주택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내가 해당이 돼서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만 계속 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여나 양도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최적 증여 시점을 판단해서 자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각각 비과세로 양도할 때 팔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별로 최고의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가 빠를수록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궁금한 부분 바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 절세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